네, 식자재 유통회사 아워홈의 경영권 분쟁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3차 난매난으로 불리고 있는데 이 경영권 분쟁으로 사업에 차질이 생기고 또 임직원과 협력 업체에까지 여파가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단순히 집안 싸움으로 볼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기업엔 이슈 시간에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산업부 신선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신 기자, 벌써 6년째입니다. 이 난매난 왜 이렇게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겁니까? 바로 아워홈의 지분 구조 때문인데요. 네. 부작 아워홈 회장은 슬하에 일남 3녀를 뒀습니다. 네. 이들 4남매가 98% 이상의 아워홈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장남인 구 전 부회장이 가장 많은 지분을 갖고 있고요. 장녀 미연 씨와 차녀 명진 씨 그리고 막내 구지은 부회장까지 세 자매가 비슷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6년째인 아워홈 난매난은 장남인 구본성 전 부회장과 막내 구지은 부회장 두 편으로 나뉘어 경영권 다툼을 벌여왔는데요. 예. 차녀와 막내 두 자매는 대체로 뜻을 함께하지만 둘의 지분을 합쳐도 40.27%로 장남인 오빠와 엇비슷한 정도입니다. 때문에 장녀 미연 씨가 오빠와 막내 중 어느 편을 듣느냐에 따라 경영권 향배가 바뀌는 구조인데요. 예. 즉 캐스팅 보트를 쥔 셈이죠. 1차 남매난에선 장녀가 오빠 편을 들었고 2차 전에서는 막내 편을 들어준 바 있습니다. 장녀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줄 네. 것 같은데 일단 1차에서 장남 편을 들어줬다가 2차 때 막내 편을 들다가 이번 3차 때 다시 오빠의 편을 들었더라고요. 네. 어떤 부분에서 돌아섰다고 봐야 될까요? 올해 주주총회에서 결정한 그 주주 무배당 확정이 결정적이었다 이런 관측이 나오는데요. 네. 그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오빠가 1,000억 배당을 요구를 했습니다. 네. 한데 막내 구준 부회장이 무배당으로 결정을 내렸는데요. 이는 2000년 아홉 창사 이래 처음 있는 일입니다. 배당보다 투자를 통해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때문에 아홉 주식의 98%를 나눠 갖고 있는 이 사남매 모두 보유 지분에 대한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에 불만을 품은 장녀 미연 씨가 장남인 오빠와 손을 잡게 된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지금 제가 놀란 게 네. 배당이 1,000억 원이라는 점입니다. 네. 일단 아홉 수익이 얼마나 되길래 배당이 1,000억 원이나 요구를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굉장히 많죠. 그러면 이제 실적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네. 지난해 아워홈이 매출을 보면 1조 7,40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257억 원, 순이익이 47억 원입니다. 네. 배당 1,000억, 이는 순이익의 21배죠. 배당 성향으로는 2,127%를 요구한 셈입니다. 네. 네, 장남은 자신이 경영했던 기간 또 배당을 꾸준히 늘려오는 정책을 펼쳐왔는데요. 2010년에서 15년까지는 10% 안팎에 머물던 배당 성향이 장남 친첫 해인 2016년 11.5%로 높아졌고요. 그 다음 연도 계속 보면 14%, 34%, 96%까지 계속해서 증가했습니다. 네. 2019년 아워홈의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은 5억 7,500만 원으로 적자를 겨우 면한 상태였는데 심지어 2020년에는 창사 이래 첫 영업 적자를 기록하고도 770억 이상의 배당을 하게 됐습니다. 당연히 직원들로선 회사의 발전보단 개인의 사리 사옥을 채우는 장남의 행보가 달갑게 보일 리가 없습니다. 때문에 이제 교섭권을 갖고 있는 아워홈 노조가 장남을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무능과 비도덕성을 이유로 장남의 경영 복귀를 반대하는 한편 회사의 경영 안정을 뒤흔드는 사태를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더욱이 장남은요 60억 원대 횡령 배임 혐의로 경찰 수사도 받고 있습니다. 들어보니까 이제 막내가 왜 무배당 정책을 제시했는지 좀 이해가 되는데 일단 네. 배당률이 이렇게 높은 회사들이 좀 드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좀 한번 기업들을 좀 살펴봤는데 네. 일반적으로 이제 배당금은 통상적으로 순이익의 30% 정도를 할당을 좀 합니다. 나머지는 이제 회사 발전을 위한 투자 목적으로 배정을 하는 게 일반적이었는데요. 예. 기업의 성장 동력과 사업자 지원 등으로 써야 할 자금마저도 남기지 않고 모조리 배당을 한다면 기업은 멈추거나 퇴보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 30년간 업계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종합식품기업이 바로 아워홈인데요. 오너의 사리 사고로 인해 제때 투자를 못한다면 아워홈의 1만여 직원, 여기서 더 나아가면 이제 협력업체까지 그 여파가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피해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우려가 나옵니다. 지난해 6월 신임 대표로 선임된 막내 구지은 부회장은 변화를 주도하며 아워홈을 다시 흑자로 돌려놨습니다. 예. 이제 고배당 정책 기조가 계속 된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제
지금 추진 중인 신사업에도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네, 뭐 일단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보니까 쉽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은데 일단 3차, 이제 남매나 3차전입니다. 네. 이 향방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뭐 장남과 장녀 연합에 다시 또 균열의 조짐이 보이고 있어서요. 예측하기가 좀 어렵긴 합니다. 네. 장남의 힘을 보탰던 이 장녀 구미연 씨가 돌연 임시 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을 철회를 했습니다. 처음으로 입장 표명을 한 건데요. 본인은 신청을 한 사실이 없고 추가로 선임될 48명의 이사를 지정한 적도 없고 누구를 지정했는지도 모른다. 이렇게 내용 증명을 통해서 아워움에 보낸 겁니다. 예. 뭐 장녀 구미연 씨가 장남에게 완전히 등을 돌리게 된다면 현재의 분쟁은 강제적으로 종료될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이제 좀 주목해야 될 것은 장남과 장녀가 힘을 합쳐서 동반 매각을 하느냐 아니면은 장녀 혼자 단독으로 매각할지의 여부인데요. 만약 같이 매각할 경우에는 이제 경영권까지 위태로워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주목해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임시 주주총회 같은 경우에는 장녀가 철회 입장을 밝혔지만 규정을 보면 3%의 지분을 갖고 있는 주주가 신청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서 장남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가 이제 중요한 상황인데요. 장남의 지분 매각 주관사죠. 라데팡스 파트너스 측에서 장남의 의사를 아워움에 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 안건은 장남의 우호 세력인 신규 이사 48명의 선임입니다. 네, 지금 장녀가 누구 손을 들어줄지 일단 임시 주총은 강행될지 여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유통산업부 신선미 기자였습니다.